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들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죠. 다만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즉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아셨죠?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전부 12개의 시행자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기업부터 리을까지를 공공시행자라고 합니다. 자, 누구냐면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아셨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를 공공시행자라고 부릅시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는 안 돼요. 토지 등 소유자도 아닙니다. 오로지 토지 소유자만 되는 거죠. 그리고 조합,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를 받는 등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시행자들을 민간 시행자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이상의 자, 조합을 제외한 이상의 자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이것을 민간 공동 출자 법인이라고 하죠. 요컨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그리고 민간 공동 출자 법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정권자는 이렇게 세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자체 등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그리고 신탁업자 중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당연히 국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자, 어떤 경우냐면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 지나도록 시행자 신청하지 않으면은 지정권자가 나서가지고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죠. 지자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렇죠. 기존의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했기 때문에 사유지만 해당하는 거죠. 그 사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주의할 점은 둘 다 2분의 1이에요. 둘 다 2분의 1. 즉 사유지 면적에 국공유지 제외한 사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이 동의한 경우. 이 경우에도 지정권자가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도시개발 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자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나왔죠? 키워드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지정될 수 없는 자를 고르는 문제잖아요. 자,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한다라고 배웠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시행자가 답이죠. 어떤 거예요? 1번이잖아요. 국가는 여기 없잖아요. 지자체 있죠. 그리고 지방공사도 있죠. 토주공 있죠. 그리고 신탁업자 등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데도 있잖아요.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어요. 즉, 두 사람 이상이 시행하려고 할 때는 규약 만들어서 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규약 내용에는
특히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하는 규약 내용이 중요한데, 자,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 땅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자, 기억 보시면은 토지, 평가 협의의 구성 및 운영, 토지 들어갔죠. 그리고 환지 계획 및 환지 예정지의 지정. 이 지가 땅지자잖아요. 땅지. 자, 토지 들어갔어요. 디귿, 보류지 및 채비지의 관리 처분. 이 지도 땅지자죠. 마지막으로 청산. 토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환지 방식에서 청산은 필수 불가결한 절차잖아요. 돈을 더 내든지 더 받든지 하는 거니까요. 자, 이와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나오죠. 다음은 도시개발 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토지나 청산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토지나 청산 아닌 걸 고르면 되겠죠. 자, 청산 맞고요. 환지 맞고요. 보류지 맞고요. 토지평가협의회 토지 맞죠. 5번 보시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얼핏 보더라도 환지 방식에만 포함하는 규약 내용은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일 경우에도 포함되는 내용이겠죠. 따라서 5번이 답입니다. 지자체 등이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시행 규정을 작성해야 돼요. 규약이 아니고 시행 규정입니다. 규약은 민간인들이 하는 거고 지자체 등은 시행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 경우 사업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 규정에 포함할 수 있어요. 시행자 중에서 국가, 지자체, 그리고 조합을 제외한 자,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걸 반대 해석하면은 국가, 지자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다만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추정기관의 장은 이렇게 지정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국장에게는 직접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문제 하나 볼까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자, 1초 만에 맞춰야 되죠. 조합이잖아요. 조합은 제한할 수 없잖아요. 조합은 제한할 수 없죠. 나머지는 공공기관으로서 또 지방공사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권자 중 민간시행자가 있었죠. 민간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지성권자 포함하고요. 이러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한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전부 부담시킬 수도 있고 일부 부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정권자는 다음 경우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나도록 사업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바꿀 수 있는 거죠. 또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지정 취소, 인가 취소의 경우에도 시행자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시행자의 부도, 파산. 마지막으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경우 꼭 기억하세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쵸? 2번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시행자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3번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아니죠. 6개월이 아니라 1년이었어요. 따라서 3번이 답이죠.
4번 사업 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쵸? 부도의 경우 바꿀 수 있다고 했고요. 5번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공시행자, 즉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죠. 이런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그리고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시행자잖아요.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죠. 자, 보시면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전부 대행하게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5번이 답이죠. 다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 즉 공공시행자를 고르는 문제잖아요. 자, 보시면은 지자체, 공공시행자죠. 한국관광공사,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시행자죠. 하지만 디귿,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거는 공공시행자가 아니라 민간시행자잖아요. 따라서 기업과 니은이 답이겠죠. 2번이네요.